클린스만 감독이 말레이시아전을 앞둔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1위로 올라가면 일본을 만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최선을 마지막 경기에서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들었는데,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이 일본과 사우디 피할 생각이 없다, 어떤 팀을 만나든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조는 상당히 혼전 상황이다, 어떻게 순위가 마무리될지 모르고 아마 말레이시아전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승점을 따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었죠. 한국이 일본과 사우디를 일찍 만나는 걸 피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말이냐?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피하고 싶지 않다, 한 경기 한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앞에 놓여있는 말레이시아전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괜찮았었고 말레이시아 다음에 16강 상대가 누가 되느냐는 아직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전에서 승리를 해서 조 1위로 토너먼트에 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다. 16강 상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쉬운 팀은 없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기부여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우리는 승리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했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인터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일본이든 사우디든 어떤 팀을 만나든 무섭지 않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번 경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거는 뭐 감독으로서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와 우리의 전력 차이가 크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나 카타르처럼 16강 진출이 유력한 팀들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16강부터는 경기의 간격이 짧아지기 때문에 3일,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인 관리 차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카드 관리 차원에서라도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김민재부터 이기재, 박용우, 황인범, 조규성, 손흥민 주전 라인업에서 6명의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오현규 선수까지 옐로카드를 받고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마지막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수다 보니까 옐로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포지션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아서 다음 경기 사우디를 만나든 일본을 만나든 어떤 팀을 만나든 16강에 나오지 못한다, 혹은 손흥민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아서 다음 경기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선수는 아예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전에 카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16강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옐로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김민재 선수라던가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아무래도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기 때문에 옐로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거든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의 역할이 우리 대표팀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옐로카드를 받으면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선수 정도는 김영건 선수를 김민재 선수 대신에 투입을 하고 황인범 선수 대신에 홍현석 선수를 투입하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격수다 보니까 옐로카드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선발로 나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화한다거나 아니면 선발로 나오지 않더라도 후반전에 나와서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경기를 치르고요, 이번 경기를 뛰지 않고 16강전을 뛰게 되면 지난 경기가 우리 기준으로 1월 20일에 펼쳐졌고요, 16강은 1월 31일에 펼쳐집니다. 일본을 만나든 사우디를 만나든 똑같은 날에 펼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를 뛰지 않으면 사실 지난 경기와 16강의 요 일정의 차이가 11일 정도가 나요. 너무 많이 쉬게 되기 때문에 경기 감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전 선수들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타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렸다가 후반전 한 20분 30분 남겨놓고 주전 선수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표팀에서 이기재 선수가 부상 때문에 훈련장에 나오지 않고 따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기재 선수가 나오지 않고 이 왼쪽 자리에 서령우 선수가 나오면서 왼쪽에 서령우 그리고 오른쪽에 김태환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대표팀에게 그래도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이기재 선수는 훈련장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동안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던 김진수와 황희찬 선수가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수와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축구협회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진수 선수의 회복 속도가 매우 놀랍다. 황희찬 선수보다 늦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훨씬 빨리 돌아왔고 지금 몸 상태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말레이시아전에 김진수와 황희찬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선발로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뭐 후반전 45분 정도는 소화를 하게끔 만들어야 이 선수들도 경기 감각을 되찾고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황희찬과 김진수가 말레이시아전에 출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다. 그리고 이게 우리 대표팀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인 게 어떤 거냐면 황희찬과 김진수 이 왼쪽 라인에서 두 선수의 호흡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풀백 자리에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던 건 수비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격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풀백 자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측면 공격이 약간 답답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팀이 밀집 수비를 펼칠 때 좌우 측면을 넓게 써야 상대 수비가 좌우로 분산이 되면서 공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좌우 측면을 크게 흔드는 모습이 잘 안 나왔었죠. 이강인 같은 경우에도 직선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성향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때 서령우 선수가 김태환 선수처럼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측면 공간에 대한 활용이 잘 안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황희찬 선수 대신에 이재성 선수가 왼쪽에 나왔는데 이재성 선수가 황희찬 선수처럼 직선적인 돌파라던가 저돌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1대1 상황에서 변수를 만드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재성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조금 더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하고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다면 이재성의 뒤쪽에 있는 풀백이라도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는 선수였으면 되는데 이재성 선수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갈 때 이기재 선수도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플레이를 계속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측면 공간에 대한 공백이 또 생겼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왼쪽 라인에서 조금 더 저돌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고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 쪽에서 볼을 받으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끔 만들고 이때 황희찬 선수가 넓게 움직여주면서 반대편의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전술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저돌적인 움직임 이게 우리 팀에게는 이게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서 황희찬 선수가 없을 때 부족했던 점이기 때문에 황희찬의 복귀는 우리 대표팀의 공격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라인에 김진수 선수가 나왔을 때 황희찬 선수랑 되게 잘 맞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른쪽 라인에서 왼쪽 라인으로 넘어올 때 황희찬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상대 수비가 끌려나가요. 그러면 김진수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언더래핑이거든요. 이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공간을 잘 활용을 해요. 황희찬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고 김진수가 침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월드컵 때도 그랬고요. 벤투 감독 시절에도 우리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왼쪽 라인에서 공격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처럼 황희찬 선수가 반대편 공간에 있을 때 우리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황희찬 선수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황희찬 선수가 넓은 공간을 쓰게 되는데 이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황희찬 선수에게 끌려가죠. 그러면 그 순간 뒤에 있었던 김진수 선수가 안쪽으로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으니까 상대 측면 수비수가 황희찬에게 끌려나갈 때 김진수 선수가 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뛰어들어가는 김진수에게 황희찬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공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김진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우리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대표팀이 답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왼쪽 라인에 황희찬의 저돌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왼쪽에 나왔는데 이재성 선수는 황희찬 선수처럼 저돌적이거나 직선적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왼쪽 라인을 흔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가 부족해졌는데 그 뒤에 오버래핑을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기재 선수가 있다 보니까 한다는 건 우리가 왼쪽 라인에서의 공격이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우리가 16강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우리 대표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말레이시아전에 황희찬과 김진수 선수가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뭐 일본을 만나든 사우디를 만나든 마지막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어떤 측면에서도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든 아니면 뭐 조금 돌리든 어떻든 간에 마지막 말레이시아전의 경기력 자체는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레이시아전에 로테이션을 대거 돌린다고 해서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분위기 자체가 매우 다운된 상태에서 16강에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바레인전이라던가 요르단전에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대표팀에 대한 평가도 매우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대회를 치르는 분위기 자체가 막 밝은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대회를 치를 때는 분위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전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요르단이 1위를 하고 우리가 2위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가 매우 좋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말레이시아전이 카드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체력적인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도 조금 해야 되고 그런데 분위기가 엄청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도 경기력도 괜찮아야 되고 사실 이 말레이시아전이 생각보다는 신경 쓸 게 많은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을 치를 때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